안녕하십니까. 박스더프입니다. 2월 26일 오후 8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티백 초프라 작가는요, 희망을 크게 가지면 결과도 커지고 희망을 작게 가지면 결과도 작아진다. 항상 최상의 것을 원하라. 최상의 관계를 기대하라. 기대를 해야 됩니다. 원하고요. 그러면 희망에 부합하는 결과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고요, 본질적으로 건전하고 유망하지만 정시에 인기가 없는 주식을 선택하는 투자 전략을 따라야 한다. 지금 인기가 없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개인들이 안 사는 종목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이룰 수 없을 만한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굉장히 크게 세웁니다. CNN에 그 창립한 방송국을 만드는 테드 터너가 말씀하셨네요. 그러고요, 큰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며 더 많은 사람을 만나도록 한다. 당장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도 목표가 컸더라면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보도세포 돈에서 노는 내용입니다. 목표가 크면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대 효과가 있고요. 본질적으로 전망한, 전체적으로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크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자기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요, 목표를 크게 가져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요, 엄청나게 많이 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로요, 최근에 금리가 2.25% 내렸지 않습니까? DLENC가 날아가고 있죠. NHN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투자증권이, 풀문이 날아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밀은 종목이요, 대신증권 EUB를 밀었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를 밀었습니다. 레인보우하고 대신증권하고요, 대신증권 EUB를 밀었습니다. 배당이 8% 줍니다. 8%. 8%인데 못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더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적인 것은요, 반도체가 주가가 안 가는 게 참 좋은 현상입니다. 어쩌면은요,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이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 시세를 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난 버블이 터졌거든요. 자, 버블이 터졌습니다. 자, 여기서 버블이 터졌거든요. 자, 이렇게 빠지버리잖아요. 이렇게 빠지면은 좋은 겁니다. 이렇게 빠지면요, 어느 정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거든요. 이 행보하고 난 다음에 이 무너져 버리면 크게 무너집니다. 이래 보십시오. 이래 빠지면 이래 빠져버린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래 푹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차트 한번 볼까요? 다른 차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봤고요. 자, S타워를 볼게요. 타워도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바로 급등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옆으로 기잖아요. 옆으로 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옆으로 긴다. 자, 옆으로 기면서 하락한다. 다우가 지금 보면요, 다우랄까? 다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이런 자리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면요, 이래 확 빼버립니다. 이렇게 한번요, 이래 확 빼버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확 빼버린다고요.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더 빼버리거든요. 이 반도체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래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세게 갔거든요. 가고 한 번 더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고 한 번 더 올려주다 한 번 더 늘자버립니다. 여기가 한 번 더 바닥이 나옵니다. 그래 또 가겠죠. 다우 모습 봤죠? 이렇게. 그럼 나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 저점을 깨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네요. 이 저점을 깨버려야 됩니다. 이 저점을. 오늘 한 방 더 맞아야 됩니다. 이거. 한 방 더 맞아야지 이 깨끗해지거든요. 청소가 됩니다. 쓰레기통을 베어야 됩니다. 휴지통을 베어야만이 다시 또 더 새로운, 종목이 나올 수 있다고요. 보십시오. 지금 이제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시즌을 다 보내고요. 다시 이제
이제 휴식기로 돌았습니다. 반도체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휴식기로 돌았습니다. 이렇게 휴식기가 돌았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이 휴식기 돌았습니다. 저는 반도체 종목을 될 수 있으면 만지지 마십시오. 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만지지 않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심텍 같은 거는 날라갔죠. 날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예, 반도체 종목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가 더 셀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이래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세게요. 이 올라갔다가 자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시즈퍼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즈퍼스가 이 돌멩이를 어깨에 쥐고 갑니다. 이렇게 쥐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찌 됩니까? 바로 이래 늘자 버립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시즈퍼스가요, 주식이 이렇게 늘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묵묵거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쫙 빼야 됩니다. 이렇게 갭을 내고 푹 빼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요. 그러면 나스닥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져야 되거든요. 나스닥 선물지수. 예, 저는 27일 날이 주가가 바닥에 놓는다 생각했잖아요.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를 어디서 봐야 되냐. 예,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왜 이게 뜨지? 예,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또 보니까 미국에서 또 누가 날라오네요. 조선 때문에. 예, 나스닥 100 종목. 나스닥 선물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찌 되는지요? 오, 나스닥 선물지수는 날아가네요. 이야, 제가 이런 긴 꼬리가 달리지 않습니까? 이런 긴 꼬리가 한번 걸린다고요. 이렇게 긴 꼬리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긴 꼬리가 있으면은 밑에서 있죠. 이렇게 이 긴 꼬리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구실을 만듭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나스닥 선물이. 예, 4일 동안 이렇게 빠졌으면 됐죠. 막, 그럭저럭요. 그러고 모든 이평선의 돌파가, 다, 던진 사람은 다 던졌을 겁니다. 나스닥 선물은 참 좋네요. 예, 이 다행히 신고가 내고 돌았네요. 다행히, 최근에요. 좀 깨는 게 좋은데, 또 안 깨고 가버리네요. 확 깨야 되는데요. 나스닥 선물 받고요. 다우 선물 볼까요? 다우 선물. 야, 다우 선물도 양봉이 3개가 나오네요. 다우 선물 좋네요. 야, 그러면 S&P 선물 볼까요? S&P 선물을 보겠습니다. S&P 선물 볼게요. 예, 떴는가 보겠습니다. 오, S&P 선물도 좋네요. 예, 괜찮네요. 요번에 확 땡기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계지수 다 봤습니다. 예,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네요. 예, 내일은 좀 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27일 날이 가장 약하거든요. 상해가 날아갑니다. 상해 날아가고요. 홍콩이 날아가고요. 자, 이 홍콩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홍콩이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똑같거든요. 자, 우리나라와 함께 홍콩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까? 홍콩과 한국은 1대1이다. 홍콩이 1 가면은 한국도 1 간다. 홍콩이 2가 가면 한국도 2가 간다. 한국과 홍콩은 비례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식은 홍콩과 한국은 똑같이 간다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옛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과 홍콩은 홍콩이 가면 우리나라도 간다. 예, 홍콩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홍콩이 가면 대한민국도 간다. 예, 우리나라가 홍콩에다 수출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홍콩한테 수출을 진짜 많이 합니다. 알지 못하죠, 사람들은요. 홍콩 경기가 좋으면요, 우리나라 경기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우리나라가 물건이, 바로 우리나라 물건이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다 수출하지 않습니다. 홍콩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수출을요. 그러니까 홍콩 경기가 좋으면은 우리나라 경기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예, 그걸 아십시오. 예, 이거는 어느 방송국에도 어느 누구한테도 안 나옵니다. 우리 무역 경쟁이 보면요, 중국, 일본, 미국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남아 이래 돼서면요,
그 중국 본토에 하고요. 홍콩한테 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 물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홍콩 경기가 좋으면요. 우리나라 경기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예,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일본은 약합니다. 자, 일본 주식 보십시오. 약하지 않습니까? 일본 주식 툭툭 떨어지거든요. 대만 주식 좀 약하고요. 베트남도 막 이 자리 넘으면 좋겠네요. 지금 주봉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제가 보면 안 된댔죠. 인도는 보면 안 되고요. 브라질 별로고요. 호주도 엄방 맞아버렸네요. 영국이 세네요. 영국이 또 나가네요. 자, 영국이 나오고, 자, 독일 나가고요. 좋다. 예, 프랑스 나가고요. 예, 좋네요. 독일 나가고.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한국과 독일이 됐거든요. 한국과 독일이, 예, 25년도에는요, 가장 급성장할 나라입니다.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언제부터 이야기했습니까? 한국과 독일은 25년도에 날아간다고,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한국과 독일이 정시시장에서 가장 급성장할 것이다. 한국과, 예, 그 다음에, 홍콩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나라가 어디냐면 호주하고요. 예, 이 세 나라는 같이 연동한다. 한국, 홍콩, 호주. 그 다음에 지금 독일이 가장 잘 나갑니다. 독일하고요. 독일하고 한국하고 최고 잘 나갑니다. 독일도 보십시오. 자, 1월달에 언제입니까? 여기잖아요. 1월달에. 자, 1월달부터 해가지고요. 도대체 얼마까지 갔습니까? 와이구야,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이만큼 갔거든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갔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는 보면요. 최근에 업종 지수 차트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빨갛지 않습니까? 자, 1월달 여기가 1월이죠. 여기가 1월이거든요. 여기가 1월이네요. 자, 여기가 1월이지 않습니까? 자, 1월달부터 보십시오. 1월달부터요.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2월달부터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정건수를 보고 있네요. 자, 보자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자고요. 코스피 지수가 이 어찌 된 거야? 그림 이상하네요. 자,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기가 1월달이죠. 자, 1월달부터 보십시오. 계속 양봉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봉. 자, 여기 2월 1일이라고요. 2월 1일. 자, 2월 1일부터는요, 봅시다. 음봉이 한 개고요. 실제로 여기가 음봉이 아닙니다. 여기가 탄핵 때문에 그래 됐거든요. 여기가 12월 3일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발표했냐면요, 탄핵을 당하게 했지만은 계엄을 발표해놨답니다. 그럼 이날 빼야 됩니다. 계엄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계엄 발표한 날 빼버리고요, 음봉이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2월달에는 음봉이 4개밖에 없습니다. 4개요. 여기 2월 1일이죠. 2월 1일, 예, 2월 1일부터, 2월 3일 빼야죠. 2월 3일 빼고요. 2월 4일 빼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탄핵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날을 빼야 됩니다. 탄핵을 빼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요, 음봉이 1개, 2개, 3개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세지 않습니까? 그럼 코스닥 한번 볼까요? 예, 코스닥도 보자고요. 자, 2월달도 마찬가지네요. 3개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가 지구상에서 가장 셉니다. 전 지구상에서 가장 센 나라가 대한민국 증시입니다. 앞으로 저는요, 우리나라 증시가 요번에는요, 아마, 바로 3,000포인트까지 바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가 보는 종목이 뭘까요? 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세게 간다. 그러면요, 저는 가장 수혜를 볼 업종이, 저는요, 단연코, 저는요, 자, 이 업종을 생각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섬유 아니거든요. 종이 아니거든요. 화학 아닙니다. 제약은 또 요 신고가 못 냈거든요. 비금속 신고가가 아니고요. 제약이 대장입니다. 기계장비 신고가 냈거든요. 의미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 냈지 않습니까? 기계장비, 전기전자 신고가 못 냈고요. 의료정비는 못 냈고요. 운장 냈거든요. 운장이 좋습니다. 조선이죠. 예, 전기가스가 엄청나게 셉니다. 지금요. 어이구야, 전기가스가 오늘 계속 나가네요. 전기가스가 상당히 세네요. 한국전력이 잘 가더라고요. 건설 엄청나게 세잖아요. DLENC, 예, 금리 인하 수혜주죠.
아, 운창도 괜찮네요. 와우, 운창도 좋습니다. 금융. 자, 정권을 보자고요. 정권. 정권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정권을 보십시오. 정권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이 정권 종목이죠. 이 자리를 넘어버리면요. 이 자리 넘어버리면요. 앞에 없거든요. 업종이 정권업종도 엄청나게 셉니다. 이 정권업종에 들어가는 게 한국금융지주가 메리츠 금융지주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국금융지주가 메리츠 금융지주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자리를 넘었다 봐야 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한국금융지주가 빠져 있습니다. 예, 타이거 증권에 보면요, 메리츠 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빠지기 때문에 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가요.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좋잖아요. 월봉 보면 역사적인 완전히 신고가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 역사적인 신고는 아니네요. 요 자리에 넘어버리면 이거는 보십시오. 3년 동안 양봉이거든요. 3년 동안 양봉입니다. 작은 일봉 3년 동안 양봉이고, 내년에 실제로는 이에만 빠졌으면은 6년 동안 양봉이네요. 야, 그러니까 이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이 보십시오. 7년 동안에 한 해만 음봉이었습니다. 증권주가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요번에는 이기 나옵니다. 이거 두두두둑 이기 나옵니다. 이거요. 자, 3년에 많이 안 갔지만 큰 게 이게 두 개 나옵니다. 이 두 개 나와야 되거든요. 증권주가 세게 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증권주가 가고 나면 지수는 폭락이 옵니다. 이거 잘 외워놔십시오. 증권주가 폭등이 오고 난 다음 해는 폭락이 온다. 예, 이걸 꼭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놔십시오. 우리나라는 증권주가 평생에 거의 한 번도 우리가 온 적을 본 적이 없죠. 예. 자, 2007년 금융위기 때 봤죠. 금융위기 때 와가지고, 자, 이때 폭락 나왔죠. 폭락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자, 증권주가 고점일 때, 자, 이거 IMF겠죠. IMF 맞고, 증권주가 고점을 찍으면은요, 도망가야 됩니다. 주식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요번 장은 저는 증권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예, 증권주가 가면은, 미국도 봤지 않습니까? S&P 500을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볼까요? 해외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다우 30에서요. 다우 30이지 않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 증권주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골드만삭스를 봐야 됩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골드만삭스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보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자리 깨면 안 되거든요. 골드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기. 골드만 하고요. JP 모간. 이 다행히 이 긴 꼬리를 밑에서 감아 올리거든요. 이 긴 꼬리를 감아 올리다는 말은 이제는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앞에, 골드만 하고 JP 모간. JP 모간도 이 앞에 긴 꼬리를 달아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유. 이 종목들이 고점 찍으면 안 됩니다. 증권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고점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럼 크게 조정합니다. 지수가요. 지수가 엄청나게 세게 조정합니다. 예, 미국이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이 다 왔다 시작되네요. 이 보면은 골드만 보시죠. 골드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다행히 요 왔거든요. 요 왔습니다. 요 왔기 때문에 거의 다 맞았습니다. 골드만이 엄청나게 센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골드만 작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네요. 보십시오. 이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네요. 예, 이 한 번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세게 올라가고 이 갭을 한번 내고 세게 올라가고 나면 한 번 더 가버리면 이 끝이네요. 자 보십시오. 자, 주식을 볼 때 이런 갭을 내고요. 이 갭을 내고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번 더 늘짜버립니다. 그다음 한 번 더 이리 올라갑니다. 또 깨버리고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럼 한 번 더 이리 올라갈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이 모습을 잘 외워놔십시오. 항상 이 골드만삭스, 이 종목이 참 좋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골드만삭스. 이 골드만삭스를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충 압니다. 골드만삭스 바닥이면 주가 바닥이라고요. 예,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종목이 저는 금융주라 생각합니다. 금융주 중에서 특히 예, 정권주입니다. 정권주. 요번에는 정권주가 날아갑니다.
정건주, 조선 로봇, 그 다음에 뭐죠? 정건주, 그 다음에 전선, 변압기죠. 변압기. 이런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요. 예, 저는 요번에 가면요, 보면요, 요번에는 정건주가 한번 히트 칠 것입니다. 정건주의 장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건주들이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자, 타이거 배당 성장주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상당히 좋죠. 배당 성장 ETF가요. 자,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구성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KT, 삼성카드, SK가스, 글로비스, 오리온홀딩스, 삼성화재. 자, 됐죠? 자, 타이거 배당 성장에 이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타이거 배당을 사십시오. 그 다음에 타이거 배당에는 정건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거, 정권. 타이거 정권해 볼게요. 어느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요? 자, 이 종목 보면 이거 하면 되거든. 메리츠,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삼성증권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흥증권, 대신증권, 대신증권 밑에 들어가 있네요. 이 한국금융이 많이 들어가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잘 가네요. 삼성이나 미래나 NH나 조금씩 들어가 있네요. 삼성증권도 많이, 포트폴리오 많이 차지하네요. 야, 한국금융하고 메리츠는 어느 정도 조금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밑에 종목들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기에 이 종목들이 좀 숨을 쉬면요, 조금 쉬면은 이 종목들이 가겠죠. 예, 이 종목들이 메리츠하고 한국금융지주가 그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이 정건주,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정건주 차트를 보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거 정권 한번 볼까요? 와, 이거 타이거 정권 날아가네요. 최고 좋네요, 그림이. 예, 엄청나게, 우리는 ETF 사십시오. ETF 사는 게, 개인들은 ETF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타이거 증권하고 타이거, 배당 성장, 예, 요 종목을 사십시오. 그러면요, 지수가 올라가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고 제가 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요, 보십시다. 이 DLENC하고 NH투자증권, 그 다음은 쪽으로 풀무원하고 잡았고요. 오늘은 제가 대신증권을 하고요. 삼성증권하고, 오늘은 아침에 제가 밀은 게 대신증권하고 레인보우를 밀었거든요. 예, 제가 밀면은 주가 빠집니다. 제가 미는 날은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짱대 연봉을 사라고요. 대신증권 UB하고 레인보우가 짱대 연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요, 27일 날이 항상 바닥을 형성을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 다 잘 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잘 갈걸요? 예,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 다 잘 갑니다. 엄청나게 잘 가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잘 갑니다. 엄청나게 잘 갑니다. 보통 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다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보면요. 자, 포트폴리오 한번 보자고요. 저 포트폴리오 한번 보자고요.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뭐, 자, 레인보우 이래 쭉쭉 적어놨지 않습니까? 오늘 대동기어도 날아갔더라고요. 예, 대동기어가 나가면 또 레인보우가 또 나갑니다. 내일요. 자, 현대중공업 이런 거 다 잘 나가죠. 대한통운, 방산도 잘 가고요. 다 잘 가잖아요. 오늘 카페24가 날랐지 않습니까? 네이버, 오늘 카카오도 날랐지 않습니까? DLNC도 나르고요. 와, 제가 이 현종목도 다 잘 갑니다. 이보라고요. DLNC 날라가죠. 현대건설 날라가죠. 네이버 날라가죠. 카카오 날라가죠. 카페24 날라가죠. 대한통운 날라가죠. 예, 이 양자는 일단 빼겠습니다. 방산도 날라가잖아요. 다 날라가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요. 다 날라가잖아요. 예, 다 날아갑니다. 바이오 쌈바 날아가죠. 알텔, 파마, 리스지, 고영, 뭐 다 날아가잖아요. 다 날아갑니다. GNC 날아갔죠. 성광밴드, SNTL 날아갔죠. 두산 에너비를 날아갔죠. 다, 이 종목 다 날아갔죠. 필옵디스는, 아예, 필옵디스는, 좀 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은 뭐냐면은, 반도체 종목들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반도체 종목들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더 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기아차, 현대차.
예, 유리기판 관련 종목도, 그, 심택이 참 잘 나가더라고요. 심택이 최고 잘 나가죠. 심택. 아, 심택이 최고 잘 나가더라고요. 심택 잘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요. 제가 심택을 밀었죠. 이 종목들은, 반도체 종목들은 믿지 마십시오. 예, 재건주는 막, 그렇게 제가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고 좀 밀고 싶은 건요. 자, 삼성증권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이 보기보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ETF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 여기다 메리츠 금융하고요. 대신증권하고요. 대신증권이 배당이 8% 넘습니다. 오늘 종가로 말하면요. 8%쯤 됩니다. 예, 미래세도 괜찮고요. 미래세도 괜찮고요. 교보도 괜찮고요. 다, 예,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정권주의 고점이 금융위기를 몰고 온다. 예, 이거 아직 멀었습니다. 이걸 외워놔십시오. 정권주가 고점을 찍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때는 IMF라든지 아니면요, 금융위기, 대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정권주가 가장 마지막에 끌어올립니다. 엄청난 시세를 낼 겁니다. 금융주가요. 예, 금융주가 엄청난 시세를 냅니다. 금융주가 신고가를 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권주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내잖아요. 역사적인 신고를 내지 않습니까? 신고쯤이 나오면요, 금융위기를 몰고 옵니다. 이 말을 외워놔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이, 왜냐면요, 우리나라 IMF 맞을 때도 정권주가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정권주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신은 멀리 안 갔다. 최고의 수혜주가 뭘까? 주식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가겠습니까? 정권주잖아요. 정권주요. 정권주 한번 볼까요? 어느 놈이 최고 잘 가는가요? 한번 보라고요. 정권주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놈이 잘 가는가요? 자, 대신증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권주들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보자고요. 자, 이 참 잘 갔습니다. 근데 이 보라고요. 한번 이렇게 이제 고개 숙이러 옵니다. 요 21선. 자, 만약에 요 21선을 안 닫고 가잖아요. 만약에 내일 이 자리를 안 깨지 않습니까? 그럼 사야 됩니다. 종가상으로. 자, 대신증권이 조정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조정이 들어왔는데 21선을 안 닫고 나가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센 종목이고요. 21선가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주가가 이리 가다가요, 이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서 이리 올라가면 여기서 빼야 됩니다. 이거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요번에 이 보십시오. 요 21선 안 닫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21선 안 닫고 바로 치고 나가잖아요. 이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따라 붙기 힘들걸요. 개인들은 따라 붙기 힘듭니다. 대신증권 받고요. 대신증권 UB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이 배당이 얼마인가 보라고요. 배당을 보십시오. 요번에 배당 얼마 주는가요? 배당을, 이거 1,400원까지 줬거든요. 1,400원, 1,200원, 1,200원, 1,201 주거든요. 당기순이익이 보면은, 늘어났거든요. 당기순이익이 좋으면 배당을 많이 줍니다. 올해는 1,200원 주네요. 그래도 보면요, 배당이 8%, 9%, 7% 이래 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이 줍니다. 만약에 내일 이 종목이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고 가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셉니다. 대신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증권까지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자, 삼성증권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야, 삼성증권이 보십시오. 요 21선 한번 타이고 가네요. 타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증권이 더 약합니다. 한 번 더요. 요 21선에 닿으면 약한 종목입니다. 어느 정도요. 안 닿고 가면 엄청나게 센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교보증권. 교보증권은 날아가네요. 와, 엄청나게 세죠.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증권자 주식 추천하는 놈 있습니까? 없을걸요. 자, 보자고요. 와우, NH투자증권 5일선 타고 가거든요. 역사적인, 거의 신고가죠. 엄청난 신고가죠. 3년 만에
4년 만에 신고가네요. 와우, 엄청나게 세네요. NH투자증권 엄청나게 세죠. 자,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이것도 더 세죠. 엄청나게 세죠. 이 종목. 이 종목 조금 그렇네요. NH투자증권도 엄청나게 세죠. 이 고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죠? 신영증권, 증권주가 대장입니다. 대장. 잘 보십시오. 자, 엄청나게 세죠. 자, 21선 난다거든요. 야, 5일선 닫고 바로 가버리네요. 신영증권 좋고요. 대신증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삼성증권 받고요. 현대차증권도, 현대차증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상증자를 받았거든요. 예, 우리 사주들한테 받았는데 160%가 나왔답니다. 예, 160%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사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도 직원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보면요, 엄청나게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예, 이 종목도 배당이 좀 약한 게 흠입금인데, 이 종목은요. 배당도 많이 주네요. 4%대네요. 예, 이 종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현대차증권은 밑에 있으니까, 증권주는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을 봐야 되죠. 키움증권은 보기보다는 배당이랄까, 좀 약하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키움증권은 전체적으로 쭉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조금 무겁네요. 23년도, 24년도, 24년도 실적이 참 좋았네요.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24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네요. 24년 실적이 좋은데 배당률이 약하거든요. 이 키움증권은요, 배당률이 약합니다. 예, 키움증권은 배당률이 약합니다. 키움증권은 무겁죠. 키움증권은 안 사겠습니다. 키움증권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안 살랍니다. 예, 키움증권은 전체적으로 가격만 비싸고요. PBR이 그때 0.6밖에 안 됩니다. 퍼가 4밖에 안 되네요. 좋네요. 증권주들이 퍼가 전체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썬메일에 뭐라 했죠? 오늘 썬메일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오늘 썬메일이 보십시다. 본질적으로 건전하고 유망하지만 증시에서 인기가 없는 주식들을 선택하는 투자 전략을 따라야 한다. 예, 이겁니다. 본질적으로 건전하고 유망하지만 증시에서 인기가 없는 주식들을 선택해야 해서 투자 전략을 따라야 한다. 한번 보자고요. 자, 삼성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을 제가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삼성증권에서 열어가지고, 삼성 인기가 있다 없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증권주들이 인기가 있다 없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인기가 진짜 없습니다. 증권주들은요, 이 업종이 왜 안 뜨는 거야? 자, 업종 차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종 차트에 들어가서요, 자, 이 증권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가 있다 없다. 자, 밑에가 이 개인들의 물량입니다. 자, 밑에 여기가 외국인들이 포지션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포지션은요, 여기서부터 올라갔습니다. 2010년부터 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은요, 어디서부터 샀냐 하면요, 2020년도부터 오늘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요. 4년 동안 매집했습니다. 증권주를 갖다가 4년 동안 매집했습니다. 증권주를 기관이 4년 동안 매집했고요. 자, 개인은 언제부터 팔았느냐? 자, 여기거든요. 10년 동안 주식을 팔았습니다. 자, 보자고요. 2010년도에 주식을 매도해가지고요. 24년이죠. 약 14년 동안
아니죠. 20년 동안 개인들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20년 동안 개인들이 주식을 정건주를 다 버렸습니다. 알아들었겠죠? 자, 보자고요. 자, 여기가 2010년이잖아요. 2010년을 고점 찍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정건조 주식을 갖다가 개인들이 전부 다 던졌습니다. 기간은, 자, 여기서부터 2010년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사가지고 팔아버리고요. 고점에서 팔고, 그 다음부터 여기 언제입니까? 2020년부터 해가지고 4년 동안 매집했고요. 4년 동안 매집했습니다. 외국인들은요, 2010년부터 해가지고, 200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집하고 있습니다. 정건주를요. 정건주를 안 파고 있다고요. 그러면 정건주가 답이지 않습니까? 정건주 고점이 주가 고점이다. 정건주가 올라가고 나면 금융위기가 온답니다.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십시오. 이 정건주가 이 고점을 넘기지 않습니까? 이 큰 고점을 넘기잖아요. 이 큰 고점을 넘기면요. 이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건주에 보면은요. 이 정건주 여기에 포함 안 된 게 있는데요. 메리츠 금융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벌써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 여기 넘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주식을 금융주보다는 저는요. 정건주가 가장 전 세계에서 수익률이 가장 많이 올란 나라가 한국하고 독일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홍콩이거든요. 홍콩, 독일,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갑니다. 최고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주가가 폭락이 나오든 말든 한국 주식은 폭락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가 아마 조금 지수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하고 S&P 500하고 다우 종목이 또 급락할 자리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근데 27일 날이 원래 주가 조정이 와야 됩니다. 주가 조정을 하면 가는 거죠. 예,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가면요. 이 보라고요. 개인들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다 팔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개인들 물량이거든요. 개인들이 물량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이요. 빵입니다. 빵이라고요. 빵. 개인들이 주식에 들고 있는 게 빵입니다. 빵. 하하, 이 보십시오. 개인들이 한 주도 안 들고 있습니다. 이 정건주를 추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정건주 추천합니까? 안 하잖아요. DLENC를 추천했습니까? 사람들이요. 안 하잖아요. 풀무원을 추천했습니까? 풀무원 추천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풀무원이라든지 대림 ENC라든지요, 뭐 카페24라든지요, 카카오라든지, 예. 그 다음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요. 저 현 종목들 다 잘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추천한 종목이 뭡니까? 로봇이잖아요. 레인보우 하고요. 오늘 대신증권 UB 하고요. 내일은요, 추천 종목이 미래샷 하고요. 삼성증권 하고요. 그 정건주입니다. 예, 저는 정건주가 요번 장에 이 자리를 넘어버리잖아요. 이 자리가 넘어버리면은 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정건주가 한번 볼까요? 정건주가 요번에는 이게 나옵니다. 이거 나오거든요. 자, 요번에 이 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큰 게요. 올해 이 큰 거 나오고, 이 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큰 거 나오고, 한번 죽이고 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올해 세게 갈 겁니다. 자, 보자고요. 정건주가 지금 보십시오. 6년 동안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해 쉬었거든요. 여기. 예, 여기 한번 쉬고요. 22년도에 한번 쉬고요. 예, 정건주가 2019년부터 갔습니다.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연봉상으로는요, 양봉이 6개 나왔습니다. 연봉이요. 연달아 연봉이 6개 나오고, 음봉이 1개 나왔거든요. 이 보라고요. 연봉을 보십시오. 이 개인들이, 이 보라고요. 개인들이 보십시오. 이 달러 드는 거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 금융위기 때 달러 드는 거 보라고요. 야, 미국 금융위기 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지금 한 주도 안 들고 있네요. 개인들이 한 주도 안 들고 있습니다. 예, 대주주들이 아마 정건주를 사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포착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한번 볼까요? 대신증권도 어제 21일 날 샀거든요.
대신증권 대주주들이 상관 볼까요? 넣을걸요? 넣는 거 안 넣겠습니다. 대신증권이 대신증권 뭐지? 무슨 뉴스 떴네요. 뭐지? 아침에 좋은 뉴스 떴네요. 원래 좋은 뉴스 우리나라는 좋은 뉴스 뜨면 뚜리 맞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대신증권 대주주 매수 어떤 애가 뜨지? 아마 제 생각은요, 이 공시가 뜰 겁니다. 이 증권주에 뭔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런 공시가 뜰 겁니다. 이 무슨 300만 주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이런 거 뜰 겁니다. 이거 안 볼까요? 이 뭐죠? 대신증권 뭐 뉴스 하나 떴네요, 이게요. 뉴스 보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면 주식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주식은요, 뉴스 보지 마십시오. 주식 시장에서 뉴스를 보면요, 주식을 다 팔게 됩니다. 아예 뉴스를 차단하십시오. 오로지 차트만 보고요, 실적만 봐야 됩니다. 뉴스 보면요, 뭐 어떻고 팔게 만듭니다. 항상 뉴스를 보면요, 나쁜 뉴스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뉴스 보면요, 전부 다 나쁜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안 팔고 못 빼게 만들어 버립니다, 뉴스가요. 그러니까 뉴스 보지 마십시오. 뉴스 보지 말고 이 차트만 보고요, 이 보라고요. 자, 증권주 차트를 보자고요. 증권주 차트가 고점을 찍으면 금융위기가 온다. 이 말을 꼭 외워놔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위기가 오라 멀었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려면요, 증권주가 5,000포인트가 갈 때까지 아직까지 반밖에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요, 아직 가려면 멀었습니다. 2,600에 2배니까 5,600은 와야 됩니다. 5,300은 와야 되네요. 5,200은 와야 됩니다. 5,200포인트가 와야지 고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